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 일어났었던 시장 분위기들 파악해 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일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 속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증시 자체를 상승시키는 데는 역시나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세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히트맵 보시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역시나 25,700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기준으로 0.6%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1,6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리플이 0.5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을 많이 매도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솔라나 코인은 20달러 선 깨지면서 19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마켓캡의 시총 역시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함께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지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SE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신청에 관한 승인 기한을 또 한 번 연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던 걸까요? 퍼즈님께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퍼즈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떨어진 타이밍이 사실 이제 8월 31일 이제 네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에서 이제 1일 9월 1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네. 떨어졌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표를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이게 그 이제 SE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 승인, 거절 혹은 연기해야 되는 요 데드라인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첫 번째 데드라인에서 그 아크 인베스트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요 현물 ETF 승인, 그러니까 여기 데드라인이 네.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 2일, 9월 1일 다 이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로는 데드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연기할 거다라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했나 봐요. 네, 해서 요게 발표가 난 직후에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분을 거의 그대로 다 반납을 했는데 떨어진 이유를 콕 집자면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연기될 거는 사실 좀 예상이 가능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동안 SEC가 했던 행보들을 보면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기해서 최대한 끌어서 최대 240일까지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끈 다음에 거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 번에 승인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죠. 네, 못했고, 그래서 연기될 건 당연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하락을 야기시킨 트리거를 굳이 따져보자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다음번 데드라인 기한을 좀 살펴보면은 10월 17일, 10월 16일 요때 타이밍입니다. 그렇네요. 네, 해서 요때도 어쨌든 이거를 핑계로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키거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퍼즈님께서 가지고 오신 표를 보니까 사실 이제 SEC가 마음 먹고 이런 승인을 연기시킨다라고 한다면 내년 3월 달까지 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조금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퍼즈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SEC가 언제까지 연기를 시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기시킬 수 있을 때까지 끌다가 시키려나요? 그동안 뭐 행보를 보자면, 봐왔다면은 사실 거의 끝까지 끌다가 간다가. 사실 승인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승인 안 시켜주고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회사들이 이제 승인 신청을 하고 다시 하겠죠. 그런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매우 높아졌어요. 다만 시기가 언제이냐인데
요 시기는 결국에는 SEC의 의사에 따라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블랙록에 승인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의뢰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블랙록마저도 이렇게 계속 연기를 시킨다는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승인을 시켜줄 거면 한꺼번에 시켜줄 다 수밖에 없어요. 시켜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블랙록만,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블랙록이 다른 거는 그냥 몸집 사이즈? 그냥 크다. 네, 그냥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록만 승인시켜주는 거면 너무 속보이겠죠. 그래서 요 최대한. 블랙록이 신청한 직후에 다른 애들 같이 우르르 신청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는 한꺼번에 좀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가 될지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9월 달이니까 네. 8월 시장이 어땠는지 잠깐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요 차트가 요 파란색이 8월 1일, 요 파란색이 8월 1일, 여기는 얘가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인 겁니다. 그래서 8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 8월 중순쯤에 급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왜 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8월 중순이요? 네. 아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좀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는 거는 별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들려오는 이슈들은 많은데 그쵸, 그쵸. 정작 뭐 때문에 떨어진지는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FTX나 뭐 그런 사건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요 하락의 이유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하락 말씀드린 겁니다. 요때 떨어진 요 하락. 첫 번째는 이제 헝다그룹 파산에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그런 얘기였고 정도?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좀 있다. 세 번째는 뭐 ETF 승인 관련 불안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금리 인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네. 그러면 확실시 됐으니까 다시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뭐 ETF 승인 관련 불안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연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뭐 중국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중국 관련된 이슈가 비트코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좀 물음표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해서 요때 당시에 다들 기사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막 왜 떨어졌는지 잘 잘 모르겠는 모르겠다. 네. 네, 그런 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떨어졌는지는 좀 생각하는 있긴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요 선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요 선을 못 지켜줬거든요. 아마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켜줬었어야 되는데 못 지켜줬고 요 추세선을 뚫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게 그레이스케일이 이겨서 맞아요. 그날. 네, 급등했는데 급등했어도 사실 요걸 뚫고 올라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도 반등하면 좀 현금화를 생각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현금화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를 뚫지 못하고 바로 떨어졌는데 요 떨어진 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ETF가 이제 연기되면서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원래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 가격보다 지금 조금 더 아래에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은 사실 이때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아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가격으로만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황 자체,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게 그동안의 현물 ETF 신청과 달라진 건 뭐냐면 블랙록이 들어왔다 이거 하나예요. 네 맞아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에서 뭐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들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서 이긴 거는 아예 뭐 이제 뭐 그 회사 내부에서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교육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요 뭐 능률이 좀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처럼 아예 약간 제도적으로 더 의미가 큰 거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예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블랙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이긴 게 그 어쨌든 현물 ETF가 의미가 이제 더 승인될 있죠. 가능성이 네. 더 높아졌다라는 제 생각이 조금 더 의미가 큰 네, 그러한 것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진 건 맞지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맞거든요.
네, 해서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졌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물론 승인되면 제 생각에 $10,000 정도 오를 거예요. 네, 바로 한 $10,000 정도는 바로 한 일주일 사이에 아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현물 ETF 승인이 시장에 더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반감기 이슈가 조금 더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반감기는 끼워 맞추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사실 그런 핑계 대기 좋아서 사실 오르는 감이 없잖아 있고 반감기 자체를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물음표긴 합니다. 제 반감기 개인적인 자체가?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그 영향이 너무 미비해졌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 채굴하던 초기에는 어쨌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 공급량이 줄어드는 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거의 뭐 90% 넘게 비트코인 채굴한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미 네. 많이 공급이 된 상황에서 네, 크게 해서, 의미가 없다. 네, 요것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는 반감기랑 요 현물 ETF 승인이 맞물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반감기랑 뭐 현물 ETF랑 어떤 게 더 큰 호재냐라고 하면 반감기는 사실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적인 이슈인 거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현물 ETF가 훨씬 더 큰 큰 호재다. 호재고 훨씬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승인이 하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연기 혹은 거절, 거절. 이러면 엄청나게 큰 하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 연기한 부분들이 추가 연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인 반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들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SC의 태도는 역시나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신화적인 스탠스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퍼즈님과 또 제가 뭐 방송도 하면서 또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항상 많이 나눴던 이야기가 참 달러 지수와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가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 정말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트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또 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그 들어볼게요.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왜 8월에 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떨어진 이유가 사실 좀 물음표였거든요. 그쵸, 뭐가 거시적인 리스크다라고 하더라도 좀 애매했죠. 네, 차라리 뭐 최근에 떨어진 것처럼 현물 ETF 승인이 미뤄졌다. 네, 이런 이슈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슈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쵸,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요 차트 제가 준비한 걸 같이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해서 요 파란색 여기가 이제 8월 1일, 여기가 9월 1일이고 똑같이 8월 1일, 9월 1일이에요. 그다음 여기도 7월 13일인데 같은 시간대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예 반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큰 추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갔다가 횡보고 달러 인덱스는 횡보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있긴 있는데 요 구간으로 보면 상승 하락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락, 비트코인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비트코인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하락이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이란 말이에요. 네, 해서 그 구간으로만 보면 거의 반대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다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지만 달러 인덱스는 좀 일방적인 추세를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 비트코인 옆으로 횡보했었거든요. 구간으로 따지면 이때 계속 달러 인덱스 올라갔는데 여기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요 상승분에 반대되는 양만큼 거의 그대로 떨어지고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 반대로 간 지 꽤 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제 역할 쉽게 말하면 달러까지 망하면 할 수 있다. 뭘 갖고 있을 것이냐 네가 뭘 갖고 있을 것이냐 네 자산을 달러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뭘로 바꿀 것이냐의 관점에서 금과 더불어서 달러 그 비트코인이 어쨌든 대체 요 자산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고 해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따지면은
그 중국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진짜 터져서 무너져 내리면 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는. 네,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인 값이라서 그 이제 그 다른 6개 나라, 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6개 나라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대비해서? 달러의 네.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무너지면 네. 상대적으로 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통화 가치도 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무너지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꼭 호재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달러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달러와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달러 지수의 방향성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긴 한데 사실 중국 경제도 그렇게 건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에 관한 악재가 또 한 번 대두가 된다면 달러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우리가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가 그럼 퍼즈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좀 계속 강세잖아요. 약간의 주춤 상태이긴 한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좀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조정 시기가 좀 있을 것인지. 그 달러 인덱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네. 상승 추세가 좀 꺾였어요. 아 지금은 오히려.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차트 잠깐만 보면 네. 그 사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해서 같이 보면 그 요 추세선이 뚫렸거든요. 요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이 뚫렸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하락이 예상돼요. 차트로만 보면 달러 인덱스 아, 차트로만 보면. 보면. 근데 세계 정세나 거시 경제나 이런 걸 살펴보면 달러 그럴 것 인덱스가 같지 떨어질 그런 기미가 네.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차트대로 갈지. 그리고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친다면 비트코인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릴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비트코인으로만 보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아, 달러 그래서? 인덱스로 봤을 땐 비트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땐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도 때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아.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아. 그래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어쨌든 급등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근데 여기에 너무 희망을 걸지 말고 좀 매매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 말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은 8월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매우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그 이제 앵커님이 이제 저한테 뭐 지금 뭐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쉬셔라. 아, 쉬어라. 네, 기억나세요? 가만히 좀 있어라. 네, 기억나시죠? 지금은 사실 뭐 큰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네. 매매라고 지금은 단타를 해도 크게 수익 보기 힘들고 어렵다. 지금은 차라리 좀 쉬고 변동성이 컸을 때 조금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만 따지면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해서 네. 8월만 따져보면 사실 매매하기 썩 나쁜 달은 아니었는데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 그 이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추세 추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예측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추세 추종은 그 이제 큰 추세를 먹겠다. 큰 추세의 수익을 가져가겠다. 대신에 그런 식의 매매 방식은 이렇게 횡보할 때 무조건 잃어요. 아.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완전 엇박자를 타는 거네요. 네. 근데 대신에 이런 추세가 나오면 크게 먹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예측 매매가 있는데 예측 매매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네.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사가지고 상단에서 팔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이 있는데 이런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 이때 많이 잃고요. 그다음에 예측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추세는 먹기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일 때는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박스권일 때 사실 변동성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만 네. 변동성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일봉으로 보면 점점점점 하락, 점점점점 상승. 야, 이런 상승, 식이에요. 거의 이 정도의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런 변동성에서 수익을 가져가려면 그 레버리지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진을 좀 써야지만 좀 눈에 보일 만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은 위험합니다. 절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에요. 요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이런 식으로 예측 매매를 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잃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딱 하단선에 딱 떨어졌으니까 이때 롱 포지션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차트만 봐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때 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요게 그 포지션이 청산된 네, 코인글래스에 나와 있는 건데 포지션이 청산된 요 그래프인데 요 노란색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노란색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졌을 때 롱 물량 청산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숏 물량 청산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숏 물량 청산은 이제 롱 물량이 청산되는 애들이 급하네. 약간 나 너무 많이 잃었는데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이런 건데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요때 올라갔을 때 사실 상승분이 훨씬 컸거든요. 떨어진 건 이만큼이고 올라간 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때 청산된 물량이 사실 훨씬 많았어 됐어요. 근데 이때는 청산된 물량이 오히려 적고 이때는 청산된 물량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요때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실 변동성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고배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청산된 사람들이 적었는데 근데 요때 보면은 너무나 긴 횡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았었기 때문에 요때 굉장히 많은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웠던 게 왜 그러냐면 그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럴 때 많이 잃었고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예측 매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때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오늘 비트코인 분석도 제가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9월 전략을 또 들어봐야 네. 되는데요. 네. 짧게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시간 모자라면 목요일에 네, 해드리면 되니까. 목요일 날 또 이어서 할 그래서 저 테니까. 같은 경우는 ABC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BC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아직 A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아직 더 하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하면 저는 추세가 확실히 바뀌는 걸 확인하고 일부 매수 할 거고 요 B가 확실해지면 요 B를 카운팅해서 요 B를 확실하게 좀 캐치해내고 요 때는 현금 비중을 한 60~70% 정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예 다 좀 터는 거네요. 네, 많이?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들까지도 퍼즈님께 들어봤는데 9월달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목요일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8월을 참 어렵게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9월 시장은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혹은 역시나 횡보장을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힌트들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시장이 참 심심하고 또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심도 흔들리실 만한 이유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 같이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같이 견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또 좋은 분석해 주신 퍼즈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